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의 필수적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에센셜 오일의 기본적인 특성과 함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감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일상에 이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임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임 좋아하시나요? 라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라임 하면 떠오르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모히또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칵테일인데요. 모히또만 떠올려도 그 남태평양, 피지의 바닷가에서 일렁이는 그 달빛에 일렁이는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마시던 그 모히또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다시 그 휴양지에서 휴식을 만끽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상이 향기를 맡기도 전에 저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그리고 저를 이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라임은 어떤 식물, 어떤 과일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경험 있죠? 이게 라임 에센셜 오일의 아주 중요한 작용을, 그 경험 안에서 벌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이 라임은요,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이 시트러스 아우란티폴리아인데요. 시트러스와 아우란티폴리아 가운데에 곱하기 표시처럼 되어 있죠. 이거는 서로 다른 식물을 교배해서 만들었을 때 그 교배했다는 표시로 이 곱하기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은 시트러스 계열의 이 과일 나무인데 원래부터 이 라임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을 교배를 해서 이 라임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 식물학명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트러스 그 열매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그렇듯이 이 라임도 룩타치, 운양과의 이 가계도에 속한 이 패밀리에 속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상큼한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이 라임이 자라는 주요 생산지는요, 쿠바를 비롯한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이죠. 미국의 플로리다,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라임은 모든 시트러스 열매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의 공통적인 추출법이죠. 콜드 익스프레션, 냉압착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냉압착법으로만 반드시 추출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라임 에센셜 오일은요, 냉압착법으로 추출을 하기도 하지만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기도 해요. 수증기 증류법은 대부분의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들을 추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로마 세라피에서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 라임 에센셜 오일보다는 냉압착법으로 추출하는 라임 에센셜 오일을 주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라임 에센셜 오일도요, 냉압착법으로 추출한 라임 에센셜 오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라임의 속 알맹이는요, 먹는데 양보를 하고요. 바로 이 신선한 과일의 껍질 있죠. 껍질을 이렇게 꼭 짜가지고 여기에서 오일을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선한, 마르지 않은 신선한 껍질 50에서 100kg을 꽉 짜내면은 거기서 1kg 정도의 라임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시트러스 열매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의 공통점이요. 그 속 알맹이는 먹는 것에 양보를 하고 주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그 껍질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매가 정말 많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저렴하지만요.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감정에 도움을 주는 그 작용은요. 결코 네,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작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고마운 에센셜 오일이죠.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뭐 거의 대부분의 시트러스 열매 수출하는 에센셜 오일은 비슷해요. 일단 독성이 없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을 대부분은 유발하지 않는데 라임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 특히 이 냉압착법으로 추출하는 아로마 세라피에 주로 사용하는 이 라임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걸 충분히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독성이요. 포토센서티버티는 이 시트러스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하는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에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이 광독성이라는 건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도포를 한 상태에서 그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광독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은요, 뭔가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향을 맡거나 다른 방법으로 아로마 세라피를 하게 되고요. 마사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낮 시간에 활동을 할 때도 자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있죠.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햇볕에 노출되는 부분에 이걸 발라야 한다면은 바른 다음에, 선크림을 충분히 도포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위에 발라야 한다면 가장 베스트는 저녁 시간대나 밤 시간대, 자외선에 더 이상 노출될 위험이 없는 그런 타이밍에 이걸 사용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요, 바로 주요 작용, 몸에 하는 주요 작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되는 다른 에센셜 오일들은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 왔고, 또 허브요법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라임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전통의료라던가 허브요법에서 이 주인공으로 주된 재료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른 에센셜 오일들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몸에 하는 주요 작용으로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유명하고 뭐 허브요법에서도 정말 중요한 식물로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네.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은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다른 에센셜 오일이 하지 못하는 일을, 물론 다른 에센셜 오일도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요, 라임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니퍼 제퍼리랑 카렌 오스본이 이 에센셜 오일을 감정적인 치유와 회복, 균형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가 되는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감정의 주요 작용을 하는 42개의 가장 중요한 에센셜 오일을 골라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이 바로 그 42개의 인사이트 카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에센셜 오일의 종류는요,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만 해도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 중에 일부,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감정적인 작용, 중요한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 42개를 뽑아놓은 게 인사이트 카드, 아로마 세라피 인사이트 카드인데요. 거기에 라임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 3번이 나왔어요. 이거는 강한 긍정입니다. 중요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라임 에센셜 오일이요. 참 많은 일을 해요. 시트러스 계열이 하는 공통적인 그런 작용들을 라임 에센셜 오일도 다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얘는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만능이에요. 이렇게 모든 에센셜 오일을 얘기해 버리면요. 내가 어떤 순간에 그래도 가장 그 상황에, 그 증상에, 그 상태에 적합한 에센셜 오일을 딱 골라서 사용해서 효과를 보는 게 좋잖아요. 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이 에센셜 오일도 그냥 다 좋아요. 저 에센셜 오일도 다 좋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임 에센셜 오일이 그럼 뭘 제일 잘하냐? 신경계와 소화기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일을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신경계에 도움을 주는 일, 이거를 라임이 가장 잘해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계예요. 신경계에서 라임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은 바로 이거예요. 강력한 전신의 신경과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먼저 스트레스로 너무나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우린 초조함을 느끼고 또 경련성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경련성 통증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위경련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막 장이 뒤틀리듯이 아픈 거. 그리고 생리통도 사실 경련성 통증으로 오는 생리통일 때 정말 그 통증이 제일 심하거든요. 네, 이런 경련성 통증이나 그리고 염증, 안면 홍조,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후끈후끈해지는 거요. 그리고 발열, 열이 나는 거. 이런 증상들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효과가요. 전신신경이랑 혈관을 이완을 시켜주면요. 일단은 혈관을 이완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심장과 혈관이 편안하게 너무 막 힘을 꽉 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혈관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혈관도 넓어지게 해가지고 심장의 부정맥이나 심계항진이요. 심계항진은 영어로는 palpitation이라고 하는데 왜 심장이 막 너무 쿵쾅쿵쾅쿵쾅 빠르게 뛰어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쿵쿵쿵쿵 뛰는 상태 있죠. 그게 심계항진인데 그게 그냥 나 설레고 너무 떨려. 이래서 심장이 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태를 심계항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나 흉통이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고혈압, 혈압이 높은 상태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떨어뜨려주고 맥박도 차분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혈관을 이완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기에 신경을 이완시켜줘서 이 작용을 또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경계를 이완시켜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의 불편한 그런 구석구석도 좀 해소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근골격계예요. 이런 근육이나 뼈의 통증이요. 대표적으로 느끼는 거 우리 근육통이잖아요. 아니면 관절통 같은 거요. 이런 통증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런 근육이나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여기 혈관 이완도 전신신경의 이완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작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증상들 완화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초조함도 좀 가라앉혀 주고 경련성 통증이나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시켜 주고 염증도 완화시켜 주고 항염 작용으로 또 밑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 열나고 이런 것도 좀 가라앉혀 주고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쾅쾅쾅 뛰는 것도 안정시켜 주고 네. 좀 혈압도 낮춰주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전신의 신경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바로 그거를 라임 에센셜 오일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증상들 있잖아요. 초조해지고 경련성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얼굴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열이 나고 심장이 막 불규칙적으로 쿵쾅쿵쾅 뛰어서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통에 관절통이 심해지고 막 여기저기 염증 생기고 쑤시고 아프고 하는 것들이요. 이게 여기 화살표 맨 처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이 문장 있죠. 사실 이 증상들이 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들을 완화해 주려면 사실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줌으로써 전신신경이 이완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임이 가장 잘하는 일은요, 바로 그거예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한 반응을 완화시켜 주는 거, 진정시켜 주는 게 라임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전신 반응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 그림은요, 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과 질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네, 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누구나 이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작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논문의 그림을 여기 출처와 함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요. 이거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자극이야. 라고 느끼는 거는 이 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러고 어떻게 살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정작 당사자는 이 뇌에서 그걸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자극이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이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뭐 스트레스 별거 아닌데 하더라도 만약에 그 당사자가 별거 아니라는 그 자극에 그 일에 대해서 이 뇌에서 아니야 이건 스트레스야 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요, 이거를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하느냐,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스트레스도 아니야, 라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큐트 스트레스니까 급성 스트레스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뇌의 이쪽, 안쪽, 속 알맹이 깊숙한 곳에 있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형광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여기가 한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호가 쫙 전달이 돼가지고요. 지금 큰일 났어. 스트레스 자극이 너무 세게 오고 있거든. 이거 대처해야 돼. 하면서 제일 먼저 심파솔틱 너브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감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으로 첫 번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 이거 빨리 대처해야 돼 하면서 이제 비상체제를 가동하라는 명령을 이 교감신경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파소는 교감신경의 앞자를 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은요, 이게 부신이라는 부위예요. 부신은 콩팥 위에 이렇게 꽃갈모자 씌워놓은 것처럼 딱 존재하는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이거든요. 근데 콩팥이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있죠.
그래서 부신도 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좌우 하나씩이요. 네, 이 첫 번째로 교감신경이 이 부신의 속 알맹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메듈라리가 있는데 메듈라리가 이 속 알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 알맹이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여러분 혹시 아드레날린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면 그 아드레날린은요, 우리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하면은 우리 몸에 힘이 마구 샘솟아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세팅이 되면서 여기 increased heart rate라고 돼 있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건 심장이 이 펌프질을 빨리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일시에 팍 쓰려면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요. 얘네들이 능력의 최대치만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박동수,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횟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은 앞에 봤던 신경항진 있죠. 심장이 막 너무나 쿵쾅쿵쾅 뛰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혈액을 내보내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압도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어 버립니다. 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일단 심장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장이 좀 무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심장이 열심히 펌핑질을 해가지고 온몸의 세포들이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탈출을 하도록 조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니면 벗어났는가 싶으면은 또 스트레스 자극이 오고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자극이 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잖아요.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그게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똑같은 스트레스, 비슷한 스트레스를 또 받고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만성화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작동하는 부위가요. 여기 delayed respons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pituitary gland 이거는요. 여기 이 그림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이 형광색으로 표시한 밑에 보면 노란 콩알처럼 달려있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이 pituitary gland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를 보내면은 이 뇌하수체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부신이잖아요. 그림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 뇌하수체에서 부신에 어디다가 신호를 보내냐면은 이 부신의 알맹이 말고 부신의 이 껍데기 부분 있죠.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요. 부신은요, 이 껍질 부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따로 있고 알맹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따로 있거든요. 이 껍질 부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콜티코스테로이드, 미네랄로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하는 게 콜티코스테로이드, 그 중에서 콜티졸 호르몬 성분이에요. 그래서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 체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콜티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일단은 혈당을 증가시켜요. 스트레스 상태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탈출해야 되는 상태, 생존을 위해서는 벗어나야 되는 상태라고 우리 몸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서 써야 되니까 우리 몸 곳곳에 비축되어 있던 에너지들을 다 쏟아내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도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 스트레스 상황에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을 상승시켜줘요. 근데 이게 만성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콜티졸 자체가 뇌의 신경세포, 뇌 뉴런의 작용을 손상시키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쫙쫙 올라가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드레날린이 했던 거 있잖아요. 심장 박동수를 늘리고 혈압을 높였던 거. 그걸 코티졸이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돼요. 심장 너는 아직 쉴 때가 아니야? 계속해서 좀 빡세게 일을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심장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과로로 쓰러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심장에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몸의 작용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면역 체계가 억제돼요. 왜냐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좀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 복구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게 없어요. 지금은 당장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좀 아프다고, 그거 좀, 세균 좀 쳐들어왔다고, 바이러스 좀 들어왔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나중에 살고 나서 그때 처리하면 돼. 이러면서 면역 체계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 면역 체계가 억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나 싶지만 이 스트레스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닐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너무 오랫동안 억제된 상태, 낮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면역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평소에는 이 정도의 세균, 이 정도의 바이러스 가지고는 끄떡도 없어 하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걔네들 다 그냥 제깍제깍 물리쳐 줬는데 지금은 거기 에너지 쓸 때가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해 하면서 바이러스가 뭐 누가 들어오든 세균이 누가 들어오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세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고 질병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각종 염증이나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가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사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건요. 그 스트레스 자극이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필요한 일 해도 돼. 이거 별로 오래 걸리는 일 아니니까 그때까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은 좀 참을 수 있어. 이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잠깐만 참고 견디면은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우리도 좀 이렇게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살 수 있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서 이런 각종 건강 문제들,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여기 통증에 대한 예민성, 통증에 대한 감각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서요, 우리 되게, 어떤 일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막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 바쁘고 정신없고 긴장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 다쳐도 잘 모르다가요. 그 일 딱 끝나고 나면은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보면 막 까져 있고 멍들어 있고 부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나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에 일어날 때는요. 지금 그만큼 아픈 거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통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이 지금 물방울 이모티콘 보면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우울한 표정이잖아요. 세로토닌이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요. 우리 몸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지만 대표적인 게 우울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물론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의 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 주로 쓰는 대표적인 우울증 약 중에 하나가요. 이 세로토닌의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콜티졸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돼서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세로토닌 분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은 우울감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을 완화시켜 준다는 건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심장이 무리하게 움직이고, 네, 그리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리고 면역력이 억제되고,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커지고, 이런 것들까지도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인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완화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라임 에센셜 오일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라임 에센셜 오일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별거 아닌 오일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오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스트레스 완화 얼마나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거의 만병의 원인으로, 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라임 에센셜 오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계의 작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의 공통점이에요. 소화기계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라임 에센셜 오일이요. 네, 위장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도 하면서 촉진시켜주는 작용도 해요. 근데 이거 보면 이완작용하고 촉진작용은 반대 아닌가요? 이완작용은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고, 촉진작용은 일하라고 북돋아주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한다고요? 반대되는 작용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균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위장관은요, 이렇게 근육 운동을 통해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소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의 움직임이 균형 잡힌 상태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위장관의 벽에서 분비되는 그런 소화 효소나 점액질들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위장관 벽에 세포의 손상이 생기고 하면서 위장관에 다양한 어떤 불편감이나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위장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너무 축 늘어있지도 않게 너무 막 세게 수축만 하면서 이게 정말 막 경련성 통증을 유발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이완과 수축을 균형 잡힌 상태로, 네, 리드미컬하게 이 운동이 교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작용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염작용은 신경계에서도 나왔던 작용이죠. 그래서 항염작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소화기계 항염작용도요, 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과도한 긴장 상태를 이완시켜서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이 소화기계도 같이 이 항염작용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경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진경작용이 바로 근육이 계속 너무 무리하게 수축만 하고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이 규칙적인 리듬이 깨져가지고 경련성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화기계를 구성하는 이 근육을 우리 모든 내부 장기를 구성하는 근육을 민문이근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무스 머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바로 신경계예요. 그래서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하면은 이 소화기계의 스무스 머슬, 민문이 근육도요, 계속해서 무리하게 수축만 하면서 경련성 통증을 유발하고 소화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배는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기계 작용이라고 따로 이렇게 딱 제목을 붙여놨지만, 네, 이것 또한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장기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소화기계에 이 라임 에센셜 오일을 쓸 수 있는 적응증이 소화불량이나 식욕이 없어졌어요. 아니, 산통은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아주 예리하고 극심한 통증을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나 장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증상이나 질병에 라임을 쓰면은 이 장의 운동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줌으로써 좀 장이 편안해질 수 있고 소화가 촉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결국은 이 소화기계의 작용도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이 소화기계도 이득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근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 볼게요. 소화기계의 교감신경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보면 돼요. 여기 우리 몸의 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에 속하거든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대표적으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건 바로 이 교감신경이었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소화기계 하는 작용 여기 있죠.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소화기계에서 이거 글씨가 좀 작죠. Decrease activity. 그러니까 이 소화기계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이 됐어요. 이거 우리 뇌가 인지할 때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어떻게 딱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빨리 탈출해야겠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죠.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거요. 우리 몸에 뭐 피부를 윤택하게 가꾸고 뭐 배가 고파서 먹는 거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요. 나중에 살아남은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쓸 수 없어. 거기에 에너지를 보낼 수 없어. 살아남는 게 먼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계의 운동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방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 기능은 계속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뭘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가 배도 아프고 가스도 차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거네요. 라임 에센셜 오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요. 우리 뇌가 어떤 외부에 혹은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 자극이 딱 왔을 때요. 에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뇌를 달래주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진정시켜주고 달래주는 거예요. 그게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거죠. 이완시켜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 그리고 각종 증상들, 그리고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해주고 관리해주는 것. 그게 라임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